튀르키예에서는 야권 탄압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시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튀르키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글로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이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정부 시위가 지금 튀르키예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떤 건가요? 지난 19일에 튀르키예 경찰이 이스탄불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올루를 비롯해서 제1야당 공화의 인민당 소속의 의원 또 이스탄불 시내의 구청장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0여 명을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시위 사태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검찰이 밝힌 그 이마모올루의 혐의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 노동자당 흔히 이제 영어 이니셜로는 PKK라고 합니다. 네. 또 쿠르드 사회연맹 등과 협력한 횡령 그리고 작년 3월에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됐거든요. 이마모올루 시장이. 근데 이때 뇌물수수 또 뭐 횡령 사기를 했다 이런 혐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23일에 이마모올루 시장을 부패 혐의와 관련해서 구금을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바로 내무부가 시장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마모올루하고 함께 체포됐던 그 구청장 2명도 역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며칠 내로 이스탄불 시의회에서는 시장 대행자를 선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마모올루 시장은 그 23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소위 사법절차라고 하는 거는 뭐 즉결 처분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튀르키예 미래를 위해서 함께 싸워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뭐 기획수사 또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을 어떤 대권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뭐 정치적 조사 이건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마모올루 시장 어떤 인물인가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02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끝낼 뭐 사실상 거의 유일한 그 대항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54세로 1970년생입니다. 이스탄불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업인 이 소규모 건설회사를 이제 이어받아서 사업가로도 활동을 하다가 2008년에 공화인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탄불 시내 한 구에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거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재선에도 무난히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념적으로는 중도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진영 논리나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좀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유머 감각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도 인기가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고물가로 이 저소득층의 고통이 이제 좀 크니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좀 했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위해서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확대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생을 중점적으로 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예, 사실 그 2019년 3월에 이스탄불 시장 선거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마모올루는 그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 시내의 한 구의 구청장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집권 여당 그 정의개발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비날리 이을드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총리까지 역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직 총리이고 워낙 뭐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니까 쉽게 당선되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상 정말 뉴페이스인 이마모올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때가
그 집권 여당이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패한 지가 그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네. 만한 일이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 그 득표 수는 아주 근소했어요. 그 개표 결과는 0.5% 포인트 차였습니다. 와. 그런데 예. 그 집권 여당 쪽에서 이거 뭐 네. 문제가 있다. 이게 네. 너무 저기 문제가 있고 또 일부 투표함 개표 결과에 좀 의혹이 있다 주장을 하면서 예.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요 한 80여 개 투표함에 대해서 재검표가 있었다고 해요. 다시 재검표를 하니까 0.25% 더 포인트 줄었어요. 차이기는 하지만 네. 이마모올라가 승리가 한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부정투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선관위가 당선 결과를 무효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선거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6월에 다시 똑같은 후보를 놓고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이마모올루가 다시 승리를 한 겁니다. 네. 무려 이 격차를 늘려서 9% 포인트 격차로 승리를 했는데 80여만 표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성을 거두었고 그래서 또 지난해 재선까지 성공하면서 이마모올루는 과거 집권 여당의 텃밭이었던 곳에서 사실상 세 번이나 집권 여당의 후보를 꺾은 거네요. 꺾은 네. 기록이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을 끝낼 뭐 유일한 인물로 정말 급부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인기가 네, 많은 맞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네요. 튀르키예에서 이제 다음 대선이 2028년인데 네. 아직 3년 남았거든요. 네. 2025년인데. 네. 근데 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조금 예. 과정이 남아 있지 않나요? 네, 뭐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선 후보들은 한 선거일보다 한 1년 전 또는 뭐 몇 개월 전 그렇죠. 이렇게 확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튀르키예에서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어. 그 핵심적인 이유는 23일 공화인민당이 대선 후보 선출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 후보인 이마모올루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구금되어 있지만 당선이 됐고 아. 이 선거를 치르기 이전에도 이 사람이 유일한 후보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당선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어떤 예. 기획수사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공화인민당이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이 약 1,500만 표를 얻어서 당선을 확정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500만 여기 이 선거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1,500만 표를 받았고 이 중에 당원표는 160만 표이고 나머지 1,300만 표가 일반 시민이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제1야당의 대권 후보가 된 만큼 그의 뭐 정치적인 지위나 그러네요. 무슨 권위나 이런 거는 막강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 네.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이제 야당이 서둘러서 대권 후보를 뽑은 거는 네. 2017년에 튀르키예에서 개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언제든 조기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든 뭐 불시에 조기 선거를 하겠다, 조기 대선을 네, 하겠다라고 미리 뽑아놔야 하면 되는 미리 거네. 뽑아놔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러네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권을 해서 당선된 사람은 보통은 뭐 그렇게 됐건 전임 대통령의 뭐 자녀 임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튀르키예에서는 원래부터 대통령 임기 기간인 5년을 재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마모올루가 체포되기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18일이었죠. 네. 이스탄불 대학교가 갑자기 느닷없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네. 1990년도에 편입했던 경영학부 졸업생에 대해서 28명의 학적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모올루 시장은 1988년에 원래는 키프로스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를 입학했다가 요 1990년에 이스탄불 대학교 편입했군요. 경영학과로 편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교 졸업이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튀르키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개헌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보이는데요. 예? 네, 그렇고 검찰이 발표한 여러 18페이지짜리 이마몰루 시장의 혐의에 대한 설명하는 18페이지짜리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대학교 졸업장 위조건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 며칠간 동안 진전된 상황을 보면은 네. 18일에 이제 학위가 취소됐고 19일에 이마몰루 시장이 체포가 됐고 23일에 공화인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는데 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구금이 연장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진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노리고 네. 지금 야당을 단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에르도안은 이스탄불 시장을 거쳐서 또 총리 11년, 대통령을 현재 기준으로 이제 11년째 재임하고 있죠. 네. 2023년 대선 승리에 따라서 그의 임기는 5년, 그래서 2028년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만 14년을 재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대선일은 2028년 5월 7일 전후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개헌에서 지난번에 개헌한 네, 내용 네, 중에 네. 대통령은 3선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이번 2번을 했거든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출마 권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이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은 그대로 물러나겠느냐 하면은 그럴 그건 아닐 가능성은 것 없어 같고, 보여요. 예. 근데 집권을 연장하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한 번은 또 개헌을 하는 거죠. 개헌을 이렇게 자주 해도 되나요? 글쎄요. 뭐 예. 2017년에 개헌하고 이번에 또 개헌을 뭐 강행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17년에는 의회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이 아니라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네. 지난 중간 선거 이후에 지금은 과반은 하긴 하지만 야당의 그 협조 없이는 3분의 2표를 되는군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조기 대선 카드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급한 일이 국가적으로 위중한 일이 있어서 조기 대선을 다시 치른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첫 번째 임기인 2018년에도 조기 대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 1년 반 정도를 앞당겨서 대선을 치렀는데 당시 이유는 뭐였냐면은 당시 시리아 내전이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네. 그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하고 국가 재건에 힘써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조기 대선을 치른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조기 대선을 다시 해서 승리를 해서 네. 또 조기 대선을 강행해서 승리를 한다면 또 5년 임기가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으로 19년 정도를 재임하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총리 때까지 예전에는 총리 중심제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총리 때까지 하면 진짜 재임 기간이 권력을 장악한 지 3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판 술탄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참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장기 집권 에르도안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에르도안이 지금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이제 네. 튀르키예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튀르키예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공화정 체제를 시작하면서 케말주의, 일종의 이제 세속주의라고 하죠. 그 전통과 이념을 아주 강고하게 지켜왔던 국가인데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되면서도 사실은 총리 때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이슬람화를 이제 박차를 가하고 또 언론, 뭐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23년에는 대지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재선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튀르키예 사정을 잘 아는 분은 무슨 소리냐. 이번에도 승리는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네. 이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지 기반인 그 농촌 지역에서의 이 에르도안에 대한 지지가 워낙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게 바뀌지가 않는 경향이 있고 예. 당시에는 인물 대결에서도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그래서 야권 통합 후보가 나서기는 했는데 좀 유약했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고 네. 세 번째는 당시에도 뭐 지진에다가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많았는데 대다수의 이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통한 불안정 또 불확실성보다는 좀 더 강한 리더십 그렇죠. 또 특히 에르도안이 내세우고 있는 민족주의를 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아무래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앞으로. 예, 네.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2022년, 2023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요. 네. 또 뭐 인플레도 좀 줄고 그렇긴 한데 최근 사태 때문에 좀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네. 문제는 리라화 화폐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17조 원이 넘는 이 그 금액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